시대가 그러했다는 이유로 노골적인 친일도 용서되었고, 시대가 그러했다는 이유로 노골적인 노동 착취도 미덕이었으며, 시대가 그러했다는 이유로 간첩 조작도 필요악이었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악이 당시의 시대상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명목하에 허용되었었습니까? 이젠 그 당시의 기준을 근거로 책임을 면피할 게 아니라 보편타당한 도덕률에 비추어 그 행위들이 정당했었는지 스스로에게 비판적인 물음을 던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악에 빠지게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악에 물들게 돼요. 생각이 없으면 악을 저지르게 돼요. 악에 가담하게 돼요. 악이라는 것은 특별한 무엇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도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 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보수주의자분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능력 본위의 비정한 룰을 선호하는 것이 분명 이기적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그 자체를 악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논해보았습니다. 즉, 이기심 자체를 악으로 볼 수는 없으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순기능도 존재하며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등 나름의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라는 게 저번 시간에 논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제한 없는 이기심의 충족은 어느 순간 악으로 변질될 수 있는 상황이 오죠.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 악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영상에 달려있는 뉴레프트님의 답글을 보시죠. 개인의 이기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타인의 이기심을 해하며 취하는 이기심은 이해할 수 없음.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라는 코멘트를 주셨네요. 매우 타당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며 동의합니다. 의견을 주신 뉴레프트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뉴레프트님의 말씀대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 안에서 나의 이기심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런데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전제로 나의 이기심이 충족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타인의 자유를 또는 타인의 기회를 일부나마 침해하는 상황이 겹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분명 한정된 자원의 배분 관계에서 내가 선취해버리면 남의 선택권은 줄어드는 관계에 있죠. 이때의 상황 정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나의 선취가 부당하게 남의 기회를 빼앗는 것인지 합당하게 남의 기회를 빼앗는 것인지 기준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가? 물론 이 부분의 답도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의 권리 배분을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의 법률, 제도 등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 자에게 합당한 권리가 배분되며 그 기준을 함부로 뒤집지 못하게 법률로서 보장하는 것, 내가 좀 더 늦게 준비해서 노력을 덜 해서 한정된 권리를 배분받지 못했다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을 상호 모두에게 인식시키는 수단, 바로 그 수단이 법률에 해당합니다. 먼저 준비한 자에 의해 나의 권리가 제한당했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 현대사회의 법률이 기능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위의 기본적인 구조의 이면에는 생각해볼 부분이 많습니다. 배분의 룰로서 누구나 승복해야 하는 이 법률이라는 룰. 그런데 혹시 이 당연한 룰 자체에 내재된 불평등이나 부조리는 없는가? 법률의 이름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한정된 자원 배분의 룰이 사실상 내재된 불평등 또는 내재된 부조리 등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 자체가 그 행위를 보장한다면 생각 없이 따르기만 해도 무조건 절대적 정의가 보장되는 기준으로서 보고 속 편하게 임해도 되는 것인가?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이 가진 한계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시대상을 반영한 법률에 합치되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보편적 정의에도 합치된다고 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과거엔 못 가진 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체계가 매우 빈약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편 이성에 비추어 볼 때 누가 봐도 가혹하고 부당해 보이지만 그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된 법률에 비추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저질러져 왔던 가혹한 행위들의 예시가 숱하게 존재합니다.
70년대 정도의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예로 보자면 사업주는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거의 마음대로 혹사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굶지만 않을 정도로 짠 월급을 주어도 법적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당연히 효율성만을 생각하는 사업주 입장으로선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그들의 삶이 망가지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는 식의 태도를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죠. 좀 더 옛날로 가볼까요? 1800년대 서구 자본가들의 어린이 노동, 그 당시 기준으로서는 법적으로 보장받은 행위였습니다. 저임금 노동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노동 현장에 투입되었었죠.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들을 국가가 한데 모아서 싸게 부려먹어라 라면서 기업가들에게 마구 나누어지는 시기였고, 다수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과로로, 기아로 사망해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당시 기준으로서는 결코 죄가 아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것을 죄로 규정했던 바가 결코 없었고, 기업을 운영했다 하면 누구나 그런 가혹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보니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런 행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권리는 철저하게 무시되는 상황. 애초에 보호받지 못하는 자의 권리는 제3자인 내가 지켜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상대에게 뽑아먹을 것만을 생각해도 되는 상황. 시대상을 반영한 법률 자체가 이미 극도의 비인간성, 극도의 불평등함 등을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경우, 과연 우리는 법이라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그 모든 잔인함을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눈을 질끔 감아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설사 내 자식 같은 어린애들이 컨베이어 벨트 속에 짜부라져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게 안쓰럽고 참혹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려먹는 행위가 당시에 법률로서 보장된 행위였다고 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들 하는 행위였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자세일 수 있을까요? 시대 상황이라는 게 있고,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고, 사회의 성숙 단계라는 것이 또한 존재하니까 1800년대 공장주들이 꼭 나쁜 사람들이었다, 악당들이었다, 내재된 잔인성이 있는 자들이었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땐 다 그러했다는 이유로,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는 이유로, 당시 시점에 법률이 그걸 보장한다는 이유로 그 적절성을 회의조차 하지 않는 것, 그 적절성의 판단에 있어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는 그 생각 없음, 과연 정의로운 자세일까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상을 반영한 법률적 차원이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는 언제나 근본적 차원의 옳고 그름에 대한 물음을 계속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합니다. 그런 식의 근본적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고 법률적 차원에서 보장받았다는 이유로 직관적으로 꺼름직한 의문들을 뒤로 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악이 싹트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타고난 악, 어떤 사악함을 내면에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악의 평범성 또는 비속성이라는 건데요. 세월호 희생자의 유가족 입장에 서보지 않기 때문에 미개 국민 발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게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에 쓴 개념인데요. 그 사람이 나치의 학살 명령을 그대로 집행한 책임자, 수용소 책임자인데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그냥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애국심에서 지시대로 나의 직분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렇게만 주장하죠. 그건 정직한 태도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지사지를 전혀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 없음을 한나 아렌트는 악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새누리당이나 최근 이 세월호 사태를 둘러싸고 온갖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을 볼 때, 그분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절대 악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생각 없음이라는 이 악의 비속성, 이 무엇인지를 제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악에 빠지게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악에 물들게 돼요. 생각이 없으면 악을 저지르게 돼요. 악에 가담하게 돼요. 악이라는 것은 특별한 무엇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도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유시민 이사장님의 말씀대로 악이라 함은 뭔가 매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타고난 사악함을 지닌 자가 설사 아니더라도 현재의 상황에 생각 없는 자세, 화의 없는 자세로 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이뤘던 과거 군사정부들의 주구들, 안기부 직원이랄지 검찰 직원이랄지 하는 분들은 무고한 많은 자들을 간첩으로 몰아 빨갱이로 몰아 억울하게 파멸시켰습니다. 그 기획에 말려들어 인생이 파멸되어 버린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이코패스 살인마 못지않은 잔혹한 피해를 당했다고 평가할 만큼 처참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그분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검찰, 판사 등의 공무원들이 과연 사이코패스와 같은 내재된 악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들은 그 시대의 후진성을 그대로 안고 별 생각 없이 주어진 자기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분들의 잘못은 마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었던 인간성의 기준을 본인의 행위에 적용시켜보지 못했던 그 무신경함에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악한 행위이지만 이 시대가 허용한 법률의 이름으로 허용되리라 라고 속 편히 생각해버렸던 그 안일함이 그들의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봤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눈을 감고 스스로를 무디게 만들었으며 스스로의 행위가 부당하게 한 가정을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인지하면서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판결이라는 이유로, 이 시대의 법률이 보장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눈 감아버렸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그분들의 죄가 있습니다. 악인으로 태어난 건 사실상 아니지만 나름의 성실한 인생을 살았었지만 스스로의 직분이라는 이유로, 이 사회의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뻔히 악인 걸 알지만 무신경하게 그것들을 저지르고야 말았던 생각 없음, 바로 그 생각 없음에 그분들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그런 악에 빠지지 말란 법이 있는가? 별다른 공격적 성향도 없고 타인에 대한 공감력도 나름 빠지지 않는 우리 스스로라고 해서 저런 시대에 판사와 검사나 군인이 되었었더라면 과연 저런 악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이 존재하나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누구나 저런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단지 저런 악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지 않았고 저런 지위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생각 없이 산다면 선하다고 자부하는 누구라 할지라도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및 보수 세력에 계신 여러 정치인들 모두가 스스로는 올바른 행보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득권에게 악을 요구하는 시대에 타고나서 그게 악인가에 대한 회의 없이 그 시대의 사명에 충실했다는 변명 하나로 한 세대를 속편히 지냈던 전통, 그 구린 전통을 계승한 정당이 현재의 보수당이니까요. 이해가 됩니다. 독립군을 범죄자로 단죄하고 고문하고 죽였던 일제 부역자들도 당시의 법적인 지위가 일본 제국 소속이었고 그 제국 소속의 공무원이었으니 그 상황에 맞는 정당한 행보를 걸어 성실한 공무원이었을 뿐이라면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러했다는 이유로 노골적인 친일도 용서되었고, 시대가 그러했다는 이유로 노골적인 노동 착취도 미덕이었으며, 시대가 그러했다는 이유로 간첩 조작도 필요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당시의 일을 떠올려 봤을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악이 당시의 시대상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명목하에 허용되었었습니까? 이젠 그 당시의 기준을 근거로 책임을 면피할 게 아니라 보편타당한 도덕률에 비추어 그 행위들이 정당했었는지 스스로에게 비판적인 물음을 던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끝없는 회의와 물음의 자세는 그 악행들을 저질렀었던 세력들만이 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제기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다. 생각 없음에 빠지면 언젠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